윤정은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칠순 생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하겠지. 분명 전화할 거야. 아침 7시. 윤정은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연계. 아직 일찍이니까 점심쯤 연락 오겠지. 윤정은 혼자 식탁에 앉아 빵 한 조각으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전 10시 핸드폰을 또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현우가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오. 윤정은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우야, 엄마야. 점심 먹었니? 답장은 30분 후에 왔습니다. 네, 먹었어요. 엄마도 드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생일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윤정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잊어버린 거구나. 오후 3시 윤정은 작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생일이니까 미역국은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식탁에 미역국 한 그릇을 놓고 앉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 7시 윤정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경으로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야, 엄마야. 뭐하니? 아, 엄마. 지금 지연이 회사 사람들이랑 모임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네. 엄마 저 좀 바빠요. 내일 통화할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윤정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모임. 속이 상했습니다. 윤정은 TV를 켜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있는 영상이 나옵니다. 더 슬픈 생각이나 TV를 껐습니다. 조용한 방. 혼자 앉아있는 윤정.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정은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정 씨? 나 건어물 가게 미숙이에요. 오랜만이죠? 옛날 단골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아, 네, 사장님. 윤정 씨, 오늘 칠순 생신이잖아요. 축하해요. 그 말에 윤정은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윤정 씨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도 생일을 안 챙기는데 고마워요. 뭐, 그 착한 현우가? 아이고, 윤정 씨. 그래도 현우가 원래 착한 애인데 실수했나 보네요. 네. 뭐? 전화를 끊은 윤정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 11시 50분.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깜빡했네요. 미안해요. 현우. 문자 한 줄. 윤정은 핸드폰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깜빡했다고 그냥 생일도 아니고 칠순인데. 서운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윤정은 핸드폰 화면을 천천히 껐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너무 기대하지 말자. 품 안의 자식이지 뭐. 윤정의 인생은 온통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965년 경상도 시골 마을. 윤정은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딸이 무슨 공부냐? 집안일이나 거들어라. 아버지는 윤정이 책만 보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똑똑한 윤정이었지만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했습니다. 16살. 윤정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공장에서 시장에서 온갖 일을 했습니다. 1985년 20살. 윤정은 재호를 만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가난하지만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나 변변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가진 거 없어요. 같이 살면 되죠 뭐. 윤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둘은 결혼했습니다. 예식장도 없이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1987년 아들 현우가 태어났습니다. 으앙. 처음 아들을 안았을 때 윤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잘 키울게 굶기지 않을게. 윤정은 아들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윤정의 삶은 오직 아들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아파트 계단 청소를 했습니다. 밤에는 재봉일을 했습니다. 엄마, 친구들 다 새 운동화 신고 왔는데 나도 사줘. 초등학교 2학년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 주에 사줄게. 윤정은 그 주 내내 재봉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말 윤정은 현우에게 새 운동화를 사줬습니다. 엄마, 고마워. 현우가 웃으며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윤정은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1990년 윤정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 윤정은 강남의 큰 집 가정부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 주인은 박 사장이라는 사업가였습니다. 그 집에는 10살 아들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공부 싫어. 안 할 거야. 민준이는 매일 공부를 거부했습니다. 도련님, 공부 좀 하셔야죠. 사모님이 걱정하세요. 시끄러워. 아줌마는 가만히 있어. 민준이가 책을 집어던졌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책을 주었습니다. 도련님 공부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몰라. 우리 집 돈 많은데 뭐하러. 공부를 하면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도련님처럼 좋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면요,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좋은 물건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윤정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힘든 일만 해요. 하지만 도련님은 배울 수 있잖아요. 민준이는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날부터 민준이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윤정은 민준이와 함께 교과서를 읽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윤정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를 그냥 민준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안 되죠, 도련님. 싫어요. 도련님은 너무 멀어요. 저 민준이라고 불러주세요.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웃었습니다. 그래. 민준아. 그날부터 둘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민준아, 여기 이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네. 민준이는 점점 공부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1년, 2년, 3년. 민준이는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전교 1등도 했습니다. 선생님, 저 서울대 붙었어요. 19살 민준이가 합격증을 들고 윤정에게 달려왔습니다. 정말? 진짜로? 윤정은 민준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잘했어. 정말 잘했어.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민준이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윤정은 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남편 재호가 건설 현장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부인, 수술 안 하시면 위험합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윤정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천만 원을 어디서? 윤정은 민준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사모님 죄송한데요.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얼마요? 3천만 원인데요. 3천만 원? 그건 너무 큰 돈인데. 우리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그럼 1,000만 원만이라도. 미안해요. 그리고 민준이도 이제 대학생 됐으니까 가정부는 이번 달까지만 나와요. 찬물을 끼얹은 듯한 말이었습니다.
윤정은 무릎을 꿇을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날 민준이가 윤정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선생님을 잊지 않을 거예요.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성공하면 선생님을 꼭 찾겠습니다. 박민준. 윤정은 그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민준아, 건강하게 잘 살아. 그 후 30년. 남편 재호는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일을 못했습니다. 윤정은 혼자서 아들 현우를 키웠습니다. 청소, 설거지, 공장, 식당 온갖 일을 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휘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현우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엄마, 나 취직했어. 정말? 어디? 중견 회사야. 월급도 괜찮아. 윤정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2005년 남편 재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윤정아 고생 많았어. 미안해. 재호는 윤정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윤정은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지연이라는 사람 만났어. 그래, 좋은 사람이니? 응, 똑똑하고 괜찮아. 윤정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아들만 잘 살면 돼. 하지만 결혼 후 며느리 지연은 시어머니를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칠순 생일. 아들은 엄마 생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칠순 생일 다음 날 일요일.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 엄마. 어제 생일 문자 못 봤어요? 응, 봤어. 죄송해요, 엄마. 깜빡했네요. 다음에 밥 사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엄마, 저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통화할게요. 전화를 끊은 윤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2주 후, 윤정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이 서준이 돌이에요. 오후 2시 강남 그랜드 호텔이에요. 현우. 윤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손주 돌이구나. 윤정은 다음 날 백화점에 갔습니다. 이 한복이 예쁘네. 윤정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예쁜 도란복을 샀습니다. 윤정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돌잔치 당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윤정은 옷장을 뒤졌지만 마땅한 옷이 없었습니다. 뭐, 이거라도 단정하게 입으면 되겠지. 윤정은 예쁘게 포장한 선물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강남 그랜드 호텔. 윤정은 호텔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와, 호텔이 이렇게 크네. 입구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원피스나 정장, 남자들은 양복. 윤정은 자신의 평범한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내 옷이 좀 그런가. 윤정이 로비로 들어가려는 순간, 어머니? 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이 돌아보니 지연이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좀 늦었지? 윤정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지연은 윤정을 입구 옆 구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머니, 서준 아빠가 이야기 안 했나 봐요. 오늘 사람이 좀 많이 와요. 그래, 그럼 더 좋지. 우리 서준이 축하해주러 많이 왔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지연은 말을 망설였습니다. 오늘 제 회사 사람들, 제 친구들, 서준 아빠 지인들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응, 그렇겠지. 그래서 어머니 오시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윤정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챘습니다. 아, 내가 불편하다는 거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은 돌잔치를 친구들끼리 하는 문화예요. 어르신들은 따로 뵙고, 손주 돌인데
어머니, 나중에 따로 서준이 보여드릴게요. 집에 모시고 가서 조촐하게 할게요. 윤정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나는 갈게. 이거 서준이 선물인데. 윤정이 포장된 한복을 건네려 하자. 아, 네. 나중에 집에서 받을게요. 제가 나중에 가져갈게요. 지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선물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래, 그럼. 윤정은 돌아서 천천히 호텔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지연이 다시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정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가방 속 선물을 만졌습니다. 이걸 언제 주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후 시장에서 윤정은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윤정 씨. 뒤에서 동네 아줌마가 불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윤정 씨, 손주 돌잔치 어땠어요? 아, 그냥. 대답이 이상하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안 가도 된대요. 네. 할머니가 손주 돌잔치를 왜 안 가요? 윤정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아, 요즘은 불편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 가고 친구들 불러서 젊은 사람들끼리 한대요. 문화가 그렇다네요. 에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손주 돌인데 할머니가 빠지면 돼요? 아줌마는 혀를 찼습니다. 늙은이가 가면 뭐해요? 뭐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죠. 애인 윤정 씨는 그래도 너무 착하네. 난 못 참았을 거야. 아줌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불편한 사람인가? 그날 밤, 윤정은 옷장에서 한복 선물을 꺼내봤습니다. 예쁜 도란복. 우리 서준이 할머니가 이거 사줬는데. 윤정은 한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서운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윤정은 아들에게서 연락이 뜸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전화도 이제는 2주에 한 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정은 혼자 저녁을 먹으며 TV를 켰습니다. 오늘 뉴스의 초점입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빛그룹 박민준 회장, 1,000억 원 사회 환원 약속. 윤정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박민준? 화면에 나타난 남자. 50대 초반 정장을 입고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한 분의 은인을 만났습니다. 박민준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가정부셨지만 저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윤정은 TV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준이?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박민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헤어진 후 소식을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윤정은 그 얼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민준이 맞네. 그래서 오늘 약속합니다. 은사님의 뜻을 이어받아 1,000억 원을 교육사업에 쓰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은 TV 앞에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이렇게 컸구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윤정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민준이가 준 쪽지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선생님을 잊지 않을 거예요.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박민준. 민준이가 나를 기억하는구나. 윤정은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윤정은 옛날 단골 가게에 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윤정 씨, 오랜만이네요. 사장님, 어제 뉴스 보셨어요? 뉴스? 무슨? 한빛그룹 박민준 회장 나온 거요. 아, 봤죠. 대단하더라고요. 1,000억을 기부한대요. 김 사장이 감탄했습니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연락할 수 있을까요? 연락요? 재벌 회장한테요? 글쎄요, 회사에 전화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윤정은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한빛그룹 본사 전화번호.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빛그룹입니다. 저 박민준 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외부 전화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전에 용건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 알려드릴까요? 아니, 저는 죄송합니다. 다른 용건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윤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연락하지? 윤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두는 게 나을지도 몰라. 이제 대단한 사람이 됐어. 나 같은 늙은 가정부를 찾아서 뭐 하겠어. 윤정은 쪽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너의 길을 가렴. 건강하게. 2주 후, 윤정은 아들 현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요즘 바쁜 일이 있어서요. 현우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지연이가 회사 관뒀어. 뭐? 왜? 광고 회사 차린대. 윤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창업?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금은?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는데. 뭐라고? 집을 담보로? 윤정은 놀랐습니다. 현우야, 그거 정말 위험해. 잘못되면 집까지. 괜찮겠지, 지연이가 계획 다 세웠대. 걱정 말아요. 하지만, 엄마, 저 바빠. 나중에 이야기할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윤정은 불안했습니다. 3개월 후, 현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연이 회사가 망했어. 투자자들이 다 빠졌어. 뭐? 3억을 썼는데 계약은 하나도 못 따냈어. 이번 주까지 대출금 2억을 갚아야 하는데 못 갚으면 집이. 윤정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현우야, 엄마, 나 어떡해. 집을 잃으면. 현우는 울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2억. 어디서 구하지? 윤정은 자신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850만 원. 턱없이 부족해. 윤정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박민준의 쪽지.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한빛그룹 본사 앞에 갔습니다. 강남의 30층짜리 유리 건물. 여기가 민준이가 일하는 곳이구나. 윤정은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오셨습니까? 정장 입은 안내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 박민준 회장님 만나러 왔는데요. 예약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예약 없으시면 안 됩니다. 제발이요. 제가 30년 전에. 죄송합니다. 규정이에요. 윤정은 할 수 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떡하지? 민준이를 만날 수가 없네. 윤정은 건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민준이가 나오기를 기다려볼까? 오전 9시부터 윤정은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시, 11시, 12시. 사람들이 오가지만 박민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윤정은 김밥 한 줄을 사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2시, 3시, 4시. 여전히 박민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건물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한 명 한 명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
큰 차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건물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양옆에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 남자를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윤정은 달려갔습니다. 잠깐만요. 어르신. 경호원이 윤정을 막았습니다. 민준아. 나야.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박민준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윤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생님? 민준아. 박민준은 경호원을 밀치고 윤정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십니까? 민준아. 오랜만이야. 박민준은 윤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30년 동안 찾았습니다. 박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제야.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멈춰섰습니다. 회장님이 저분한테 무릎을? 저 할머니가 누구야? 윤정은 민준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민준아. 사람들이 다 보잖아. 선생님. 박민준은 윤정을 안고 울었습니다. 50대 회장이 70대 할머니를 안고 우는 모습. 한빛그룹 회장실.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박민준은 윤정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민준아, 너 정말 훌륭하게 됐구나.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박민준은 윤정 앞에 차를 따랐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그럭저럭.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미안해. 너는 너대로 잘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박민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선생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알아. 뉴스에서 봤어.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부탁이 하나 있어서. 말씀하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려워졌어. 윤정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2억이 필요하시다고요? 이번 주까지 갚아야 하는데. 선생님. 박민준이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2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민준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박민준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민준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무팀장님, 지금 즉시 5억 원 수표를 준비해 주세요. 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30분 후 비서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박민준이 봉투를 윤정에게 건넸습니다. 윤정이 봉투를 열자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 5억 원정 한빛그룹. 민준아, 이렇게 큰 돈을. 선생님, 은행 가셔서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며느님 사업 이야기 좀 더 들려주세요. 윤정은 지연의 광고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우리 그룹 광고 계약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네. 1년에 30억 규모입니다. 윤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윤정은 봉투를 들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엄마야.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울어서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아, 현우 있니? 네. 거실로 들어가자 현우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윤정은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열어봐. 현우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지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5억 원이요? 응, 5억이야. 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 돈을 어떻게 빚 갚고 나머지는 사업 자금으로 써. 내일 은행 가서 입금하면 돼. 엄마, 이게 대체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아, 윤정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한빛그룹이라는 회사 알지? 네, 한빛그룹이요? 당연히 알죠. 대한민국 3대 그룹인데요. 거기서 내일 너한테 연락 올 거야. 광고 계약하자고. 뭐라고요? 지연은 얼어붙었습니다. 1년에 30억짜리 계약이야. 어머니, 이게 무슨 농담 하시는 거죠? 내일 오전 10시에 전화 올 거야. 받아. 윤정은 봉투를 두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현우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5억은 어디서 났어요? 한빛그룹은 또 뭐고? 윤정은 아들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옛날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도와줬어. 아는 사람? 누군데요? 30년 전에 엄마가 도와준 아이야. 도와준 아이? 응, 그 아이가 지금은 잘 됐어. 윤정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갈게. 내일 전화 꼭 받아. 지연아. 어머니.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윤정이 나간 후 현우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머니가 도대체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지연 대표님이십니까? 저는 한빛그룹 광고팀장 이철수입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대표님 회사와 광고 계약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본사로 방문 가능하십니까? 네, 갑니다. 꼭 가겠습니다. 그럼 2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연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진짜야. 진짜 연락 왔어. 정말? 어머니가 진짜. 지연은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뭘 한 거야. 그날 오후 지연은 한빛그룹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김지연 대표님 환영합니다. 광고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직접 당부하셨습니다. 김 대표님 회사와 꼭 계약하라고요. 회장님이 직접요? 네. 회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고 계십니다.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한빛그룹 광고 대행 계약서 계약 금액 1년 30억 원. 지연은 계약서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일을. 계약을 마치고 나온 지연. 현우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계약했어. 30억? 진짜 30억이야. 지연은 남편을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가야 해. 지금 당장. 두 사람은 윤정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엄마, 나 현우야.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왜?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야야, 왜 이래? 어머니,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어머니는 도대체 누구세요? 어떻게 한빛그룹 회장을?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그 집에서 일했었어. 그 집이요? 응. 박민준 회장이 10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현우는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재벌 회장 집에서 일하셨다고요? 응. 가정부로. 그럼 그 아이를 내가 가르쳤어. 공부도 가르쳐주고 사람 사는 이치도 가르쳐줬지. 윤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원래 공부를 싫어했어. 하지만 내가 말했지. 공부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거야 라고. 어머니,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이제부터 잘하면 돼. 어머니, 엄마,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지. 윤정이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평생 너희를 사랑한 사람이야.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지연의 마음속에 또 다른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0억? 시어머니가 박 회장이랑 그렇게 가까우면 투자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연은 윤정을 찾아와 준비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회사가 안정화되고 있어요. 다행이다. 앞으로 열심히 해. 네. 그런데 어머니.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 회장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사실 회사를 키우려면 투자가 더 필요해요. 50억만 더 있으면 직원도 늘리고 사무실도 넓히고.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이미 많이 받았잖아. 이제 내 힘으로 해봐. 하지만 어머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민준이한테 너무 많이 부탁하면 안 돼.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며칠 후, 지연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부탁 안 해주면 내가 직접 하면 되지. 지연은 한빛그룹에 찾아갔습니다. 박민준 회장님과 면담 부탁드립니다. 제일광고 대표 김지연입니다. 죄송하지만 회장님은 윤정 선생님 며느리라고 전해주세요. 잠시 후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지연 대표님 어서 오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일은 잘 해결되셨습니까? 네, 감사하게도 잘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제가 감히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제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세요. 네. 어머니가 평생 힘들게 사셨잖아요. 저라도 크게 성공해서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50억만 더 투자해 주시면 정말 큰 회사로 만들 수 있어요.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박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 대표님. 네, 회장님. 선생님 말씀은 들어보셨습니까? 하지만 회장님, 어머니도 분명 제가 크게 성공하면. 죄송합니다. 박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을 이용하시는 건 제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 이야기 끝난 것 같네요. 최비서 손님 나가십니다. 다음 날, 지연은 다시 한빛그룹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을 꼭 뵈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회장님께서 면회 거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비서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것만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지연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 지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지연 대표님, 선생님의 부탁으로 계약을 했지만 대표님께서 직접 추가 투자를 요구하신 것은 선을 넘은 행동입니다. 선생님의 진심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을 해지합니다. 박민준.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날 저녁
지연은 집에 돌아와서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한빛그룹 계약 취소됐어. 뭐, 왜? 내가 박 회장한테 직접 투자 부탁했더니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알아. 근데 조금만 투자하면 더 클 수 있는 기회였는데 가만히 보고 있어? 그래도 어머니가 제대로 부탁했으면 매출이 2배가 될 수 있었다고. 현우는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봤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우릴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조금 더 힘을 실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여보,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 지금 당장. 싫어. 내가 왜 이걸 나조차고 하는 거야? 회사 잘 되면 다 좋은 거잖아. 여보, 너 진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윤정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준이한테서 연락받았어. 계약 취소됐다고.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아, 윤정이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 회사가 중요해. 사람 마음은?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는 30년 만에 만난 나를 믿고 도와줬어. 그런데 너는 그걸 이용하려고 했어. 이용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됐다.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망했어. 너한테. 어머니, 당분간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도 생각 좀 해봐야겠어. 윤정은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불렀지만 윤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연의 옛 회사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기밀 유출 혐의 손해배상 50억 원. 그리고 언론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한빛그룹 신생 기업과 계약 취소. 무슨 일? 김지연 대표 과욕이 화불러. 지연의 회사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사했습니다. 대표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저도요. 지연은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핸드폰에 빚쟁이들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김지연 씨, 돈 언제 갚을 거예요?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지연은 전화기를 던졌습니다. 으악. 그날 밤 현우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가서 사과하자. 제발. 싫어. 여보, 우리 지금 이러다가 다 망해. 알아.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2주 후 지연의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빚쟁이들의 전화는 계속 왔고 소송 기일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러다 진짜 집까지 잃어. 현우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날 밤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여보, 나 어머니한테 갈게. 정말? 응. 무릎 꿇고 빌어야겠어. 진심으로.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윤정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고급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저 차? 설마. 지연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잠시 침묵. 들어와.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지연. 박민준을 보고 놀랐습니다. 회장님? 박민준은 차갑게 지연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은 박민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일어나세요. 박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박민준이 윤정을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용서하신다면 저도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연은 윤정을 봤습니다. 어머니. 윤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연아. 네. 너 지금 진심으로 반성하는 거니? 네. 정말 죄송해요. 왜 잘못했는지 아니? 네. 제가 어머니의 은혜를 돈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윤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아, 일어나. 윤정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깨닫느냐야. 어머니. 윤정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러면 안 돼. 네. 다시는, 절대 다시는. 지연은 윤정을 안고 울었습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 네, 회장님.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빛그룹과의 광고 계약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준이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당신 회사에 투자하겠습니다. 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먼저 2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후 회사의 실행력과 시장의 반응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추가로 20억, 30억 원을 더 투자할지 판단하겠습니다. 박민준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특혜가 아닙니다. 정당한 투자입니다. 이건 선생님 때문입니다. 박민준이 윤정을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시면 저도 믿어보겠습니다.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어떨까? 근성은 있으니까 사업은 잘할 거야. 이번에 큰일 겪었으니까 좋은 사업가가 될 수 있겠지. 박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박민준이 지연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김 대표, 조건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첫째, 이 투자는 완전히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합니다. 계약서, 법무 검토,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합니다. 네. 둘째, 분기마다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저는 투자자로서 당신 회사를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셋째, 박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선생님을 다시 실망시키면 투자금 전액을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민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선생님께 이런 일로 폐를 끼치지 마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은 박민준에게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민준이 윤정에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선생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박민준은 문을 나서다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저희 어머니께서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사모님이? 네. 제가 선생님 이야기를 드렸더니 30년 전 일을 사과하고 싶으시답니다. 윤정은 잠시 놀랐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는 무슨 그걸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으셨다니 감사하네. 박민준이 나간 후 윤정, 지연, 현우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지연은 다시 윤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일어나, 지연아. 제가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지연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그만 울어. 다 지나간 일이야. 어머니. 하지만 지연아. 윤정이 며느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다시는 사람 마음을 돈으로 재지 마. 알았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현우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제가 지연이를 말렸어야 하는데. 현우야. 윤정이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가장이야. 가장은 가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해. 네. 알겠습니다. 아내가 잘못하면 말려야 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 네, 엄마. 윤정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은 박민준과 정식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빛그룹 법무팀이 모든 서류를 검토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습니다. 모든 게 투명하게 진행됐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며 지연은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할 거야. 어머니를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지연은 윤정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계약 끝났어요. 그래, 잘 됐네. 어머니, 지연이 큰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니? 칠순 생일 선물이에요. 늦었지만 윤정이 봉투를 열자 예쁜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입으시라고. 제가 골랐어요. 고맙다. 그리고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 다 준비할게요. 윤정은 며느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갈게. 투자 계약 후 2주. 윤정은 평소처럼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선생님, 저 민준입니다. 윤정은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박민준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그래, 들어와. 거실에 앉은 박민준. 선생님, 제가 오늘 드릴 게 있습니다. 박민준은 봉투를 윤정 앞에 놓았습니다. 윤정이 봉투를 열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유자 윤정, 강남구 반포자이 35평형 아파트. 윤정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아, 이게 뭐니? 선생님께서 사실 집입니다. 집? 네. 강남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이건 너무 큰 거야. 나는 지금 집도 있고. 선생님, 박민준이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은사이십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발 받아주십시오. 윤정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선생님. 박민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사는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편하신 때에 가시면 됩니다. 민준아, 정말 고맙다. 박민준은 깊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일주일 후, 윤정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넓고 깨끗한 아파트. 창문으로 한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윤정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연이 부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부엌도 넓고 방도 3개나 되고 정말 좋아요. 그러게. 현우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경치도 좋고. 응, 너무 좋아.
지연이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이랑 더 가까워지셨네요. 그러게. 앞으로 자주 올게요. 잘 모실게요, 어머니.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 매주 뵐게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윤정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2주 후, 윤정의 71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이번에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토요일에 시간 되시죠? 토요일? 무슨 날인데?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년에 못 챙긴 거 올해는 제대로 할 거예요. 생일 당일 지연이 준비한 곳은 윤정의 새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집에서 조촐하게 하려고요. 거실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윤정이 좋아하는 음식들. 지연아, 이 많은 걸 언제? 서준이가 윤정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우리 서준이. 윤정은 손주를 안았습니다. 현우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케이크에는 엄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세 사람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윤정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식사를 하며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응, 알아. 매주 어머니 모시러 올게요. 지연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처럼 진심으로 사는 법을 배웠죠. 윤정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현우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변할게요. 이제는 제가 가장답게 가족을 지킬게요. 현우야, 엄마 생신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윤정은 혼자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윤정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71세 생일을 보냈다. 생일이 뭐 대수인가. 하지만 혼자서 미역국을 먹었던 작년에 비하면 그동안 나는 가난했고 힘들었고 외로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민준이가 준 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한 오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평생 진심으로 살았더니 진심이 돌아왔다. 감사하다. 이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윤정은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행복하세요.